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확진자 속도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유병욱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로 좋은 소식으로 또 시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1,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또 900몇 명이랑 또 1,000명이 뭐 어쩔 수 없는 그 확진세에 당연히 저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미지라고 할까요? 예.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꼭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네. 2009년도 신종플루 H1N1 일때 생각하면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종플루로 확진되었던 국내 환자가 74만 명이었습니다. 74만 명. 그래서 그게 4월 달에 전 세계로 시작됐고 국내에는 이 계절성 독감, 사실 그전만 해도 이 계절성 독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주 생소할 시절이었는데요. 네. 11월 달부터는 하루에 1,000명씩 확진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방송의 채널이 숫자가 지금만큼 많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튜브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지금만큼 많이 나오는 상태도 아니고 이런 모바일 기기로 개인 정보나 또는 사실이 아닌 뉴스들이 많이 떠돌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랬지만 하루에 1,000명씩 H1N1 신종플루 환자를 진단을 받고 예. 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당시에는 우리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기술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특정 지역의 특정 종교 행사에 관련돼서 이미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숫자에 대한 것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 노출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런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참 많이 그래도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구나라는 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현재가 엄중한 상황인 거는 사실인데 일부에서는 이제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뭔가 검사를 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의사로서의 의견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의사로서의 의견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 기술을 언제 먼저 확보했느냐, 그에 대한 의료진이 경험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확진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통계적 신뢰감을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진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의료진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걸 해서 확진자 숫자가 좀 적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은 확진자와 별개로 검사 중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검사 중인 분들이 뭐 6천여 명, 7천 명이 검사 중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3, 4일간 200~300명이 검사하고 대기 중이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검사자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명성이라고 하죠. 검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기관이 이것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치료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우리 의료진, 의료기관, 정부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일본인 경우에는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확산되고 있고 똑같은 환자가 분명히 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검사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검사 숫자를 줄이고 확진자를 줄이는 게 과연 맞는 방역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모든 방역 시스템이 끝난 다음에 평가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 사태가 종식되는 데 있어서의 소요 시간도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란의 얘기를 하면서 더운 곳에 있는 곳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 하지만 제가 이 정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란의 테헤란을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은 춥습니다. 어. 그 기온이 춥고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활동하기 좋은 시기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물론 덥고 습하긴 한데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은 에어컨 아래에서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계절적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일반적인 코로나가 날씨가 더워지면 종식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철이 되는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쯤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얼만큼 투명하게 방역을 했고 그것을 정부와 의료기관 그 삼각 편대에서 잘 방어했는지는 아마 7, 8월 달에 명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전에 12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73세 남성이고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 폐혈성 쇼크라고 하네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 사인과 코로나19와의 또 연관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폐혈성 쇼크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원인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사망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적인 이유 등으로 단체 생활을 하시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등도 일반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가볍게 앓고 지나거나 무증상이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바이러스가 한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해서 면역체가 무너지고 일상적으로 목에 있었던 이런 세균 등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다발성 장기의 그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면 네. 폐혈성 쇼크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특정 상황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방아쇠처럼 당겨지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면서 이 면역체가 무너지고 일상적으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균등이 폐혈성 쇼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즉 혈관 안에 이런 균등이 떠다니면서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가잖아요. 그래서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다 떨어뜨리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저질환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보면은 병원 내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물론 모두가 쾌유하셨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셨던 게 한 대형 병원에서 이제 원내 감염이 큰 원인이 됐었는데요. 네. 이미 지금 그 한 지역에 그 단체로 계셨던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안타까웠던 소식이 들리는데 그 병원의 특성상 영양 상태라든지 또 기저질환이 앓고 계셨던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의료진들 분께서 집중 치료를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게 계절적인 독감으로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약 13,000명, 14,000명이 북미 지역 계절성 독감으로 사망하신 분들도 똑같이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선을 다해서 모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안타까운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고 대형 병원으로 이 환자분들이 들어온 걸 유입을 막는다고 하면은 제2, 제3, 제4의 원내 감염으로 인한 집단 발병에 이은 나쁜 소식은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초 초기에는 뭐 중국을 다녀온 사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서 접촉자들이 감염되는 그런 사례였다면 이제 대구 신천지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뭐 경북의 중증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부산의 요양병원도 그렇고요, 서울의 대형 교회도 그렇고 이 집단 감염의 추세가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확진자 수를 큰 폭으로 증폭시키는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극복해야 될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연합수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편했던 게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적합하고 그다음에 이 질문 자체가 또 이 시청자분들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나 집단,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부터 열흘이나 2주 전에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죠. 그런 모임으로 인해서 본인이 선의에 즉 어떤 목적했던 바가 아니라 노출되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난 주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심각을 올리면서 앞으로 이제 특정한 단체로 모이는 걸 자제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해서 한 3월 5일, 3월 6일, 7일까지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또 방송의 힘을 모아서 같이 자제한다고 하면은 3월 둘째 주부터는 확산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내용인 게 이미 우리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노출이 됐고 네.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된 상태인데 이런 때는 나라에서 얘기해주는 또 의료진이 얘기해주는 것처럼 자가격리와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감기로 지나갈 수도 있으니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지켜보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노출돼 열흘 2주 전에 노출돼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건 당분간 며칠간은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한 팩트 위주의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고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좌절할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충북 얘기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휴원을 하는 경우들을 아침에도 이제 관련 발표를 했는데 특히 어린 아이의 감염이 그렇게 어른들에 비해서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교수님 통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 영유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늘 제가 오시면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맞습니다. 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있는 막내를 둔 네. 아버지로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 7번째 변종으로 사람에 감염되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아직 면역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생명체는 아직 내가 들어가서 싸우거나 부딪힐 면역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노출이 돼도 감염이나 증상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노출된 어린 아이들이 단체로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서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집안이나 또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께 다시 2차, 3차에 감염되는 그런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이 나왔고 또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 보육시설에서도 선제적으로 선생님이나 아니면 하게 된다면 대형 쇼핑 시설도 이렇게 딱 다져서 하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 것대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이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어떠한 특정 기간 동안은 그 부모님들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그것이 조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단체 시설에 이런 취약자가 있는 곳으로는 보내지 않으시는 게 일단 이런 노출됐거나 의심 지역에 노출됐던 영유아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동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동하지 않도록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격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네. 의료진 부족 상황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특히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보면은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 격리를 하던 대학병원의 인턴들이 워낙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래 격리 기간이 14일인 건 알지만 좀 조기에 복귀를 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기특한 이야기긴 한데 혹시 이게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의료진끼리도 계속 격론 중인데요. 이 의료진이 한 분, 간호사 선생님을 포함해서 의료진이 한 명이 만약에 노출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모르고 다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슈퍼 전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확진 또는 의심 판정으로 판정이 나기 전에 노출됐던 의료진,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14일이라고 하는 게 100% 과학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현재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서 갖고 있는 규칙을 지켜줌으로써 본인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더 다른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현재로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보건당국이 조금 전에 최대 잠복기가 2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기준을 변경할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교수님과 비슷한 그런 판단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의 어떤 얘기들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들을 때 정말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도 있고 그만큼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선후배 의료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사실 가정의학과 전문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1차 의료의 그 영역이 있고요. 또 감염내과라든지 호흡기내과라든지 전문 영역인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국민 여러분들인데요. 그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1시간, 1시간 반씩 기다리십니다. 예전 같으면 목감기, 콧물 감기로 해서 의료진을 만나고 진료하던 것들이 네. 동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피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또는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진들 모두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서 이런 바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 잘 들으시고 오시면은 감정을 조금 덜 상하시고 네. 서로가 좀 기다리면서도 본인에게 맞는 진료를 적당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다 감사드리고요. 서로가 조금씩 참으면서 이해하고 바른 정보를 갖고 방문해 주신다고 하면은 네. 조금 불편하지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이웃과 국민에게도 유익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한 건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자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 같은 거 내줄 만하게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공공의료를 위해서 이제 공중보건이 또는 군의관, 그다음에 기타 이제 군 병원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 의료 전문가분, 그다음에 이 공공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코호트 격리를 위해서 한 병원을 또 통째로 또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사실 현재 검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의료진들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은 요떤 특정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확산세도 잡힐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진 파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중보건이나 또는 이제 군 관련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국가에서 좀 열어주셔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에서 가서 할 수 있도록 대신에 갔다 오시면 2주간은 본인의 병원을 못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해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의료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요 보고서를 냈는데 다음 달 2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일쯤에 이번 사태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최대 10,000명이 감염될 것이다. 한국에서만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10배 넘게 이제 늘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투자은행의 이 보고서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제가 월요일경에 500, 수요일경에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틀리길 바랬는데 이 환자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산식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래프에 따라서 이 미국의 한 투자은행도 같은 정보를 냈을 거로 생각되고요. 제가 마침 어저께 이 정보를 좀 미리 접할 수 있어서 네. 쭉 리뷰를 했는데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한 지역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아. 도시와 지역, 한국이 아니라 전체가 아니군요. 전체가 아닙니다. 예. 전체라고 할 때는 그보다 더 큰 숫자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더 놀랐었는데요. 네. 사실
이 확산세 그래프의 그 대조를 준 통계학적 대조는 거는 중국의 이 우한과 후베이 성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중국의 확산세와 중국의 의료 방역 시스템, 그다음에 중국의 언론에 관련된 부분, 확진자 숫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똑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한국의 한 지역 특정 지역에서만 10,000명이 나온다는 거고 한국 전체가 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의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20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확산세가 정점을 곧 찍을 거라가 아니라 변곡점은 3월 첫째 주 또는 3월 둘째 주까지 오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에 네. 자발적 격리와 확산을 늦추기 위한 범정부적 그다음에 의료진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수칙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팩트 위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전염병 전문가, 그러니까 권위자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가 지금 1년 안에 세계 인구의 40에서 70%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 분석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실 것 같은데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2009년 H1N1 신종플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신종플루에 노출될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에이, 그게 말이 다 안 되지 하지만 최근에는 계절 독감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노출된다고 봅니다. 네. 거기 이제 예방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자가 면역을 갖거나 사회 집단 면역을 갖거나 아니면 일부 앓고 지나가거나 또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100%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이 번역과 통역 중에 1년 내에 세계 인구의 70% 가깝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감염이 아니라 노출과 네. 감염은 별개입니다. 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만 내 면역 체계에 따라서 실제로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된 다음에도 발병의 단계가 돼야지 확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출은 가능하죠. 하지만 감염과 발병으로 인한 확진, 치료 이 단계별로는 별개로 생각하시면은 이 뉴스는 크게 놀랄 뉴스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10년이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에 이제 신종플루가 74만 명 국내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시 한 1,000명씩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도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현명하게 준비하고 극복하고 앞으로 뭐 다들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